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부 업무 보고를 당일날 연기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다시 또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아마추어구나. 대통령의 일정이 당일날 변경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부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대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정인데 어찌 이 일정이 이렇게 당일날 장관도 모르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가? 이 시스템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비공개로 밀실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단둘이 보고를 받기에 저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하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부처의 업무 보고는 국민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가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검찰총장이 각 부서 업무 보고 받듯이 이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급기야 이제는 당일날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연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업무 보고가 연기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처의 발표와 대통령실의 발표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조금 이런 혼선과 혼란이 왜 계속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국민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비대위원들과 여러 당직자들이 이 쌀값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수도권 정당이다, 이런 비판도 좀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쌀값, 왜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하락하는가를 주제로 아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농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쌀값을 안정시키고 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잘 검토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인 거제 옥포 조선소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어제도 노사가 밤 늦게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아침부터 다시 협상 중인 것으로 압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과 활동 보장 등 요구 조건 대부분을 양보했지만 교섭 막판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불거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선소 안팎에선 점거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경찰이 대규모의 공권력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 중이라는 보도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대단히 협소하고 인화물질까지 쌓인 농성장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공권력 투입으로 쌍용차 사태나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해결이라는 말로 방관하면서 엄정 대응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해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문에 저도 휴가를 망설인다는 엉뚱한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화 타협으로 갈등이 수습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대우조선해양 대응 TF를 꾸려 현장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부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달간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에 이은 가장 빠른 행보입니다. 민생과 경제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 권력 사유화에만 악착같이 능한 이 정부의 장기가 또 한 번 드러난 셈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행안부 입법 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명하게 반대를 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정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대통령 개정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패싱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나리오 전체가 위법이고 탈법이며 소법적 행위입니다.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에 이제 전국의 총경들까지 나섰습니다.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선 경찰들은 단식과 삭발, 삼보일배까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제 일선 경찰에 이어 총경 계급 간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은 어제 이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찰국 신설의 명백한 유연성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관 장악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성현 변호사 등 헌법 전문가들도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유임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유언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행정적, 법률적 대응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재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걱정의 단계를 지나서 위기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에 원인을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정과 상식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취임 두어 달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정도 상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까지 이른 이유는 자신들만이 아는 법만이 옳다는 아집과 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때문입니다. 경제정책도 실종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삼고의 시대에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일선 공무원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입맛에 맞는 공정을 위해서 그들만의 상식을 위해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권을 부양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위기의식도 반성도 새로운 각오도 없습니다. 남 탓뿐입니다.
아직도 국민의 힘은 야당인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답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북풍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소문을 만들고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그 내용을 발언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에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이어지는 썩은 정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달이 현 정부의 국정에 대한 평가로 위기 대응은 설렁설렁, 인사는 끼리끼리에, 국민은 조마조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심된 사과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보았듯이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발걸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함께 언론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회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현정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 속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 해결을 위한 벼랑 끝 노사협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 30%를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은 만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불황기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임금은 3% 삭감되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30% 삭감되며 20년 이상 근무한 숙련 노동자가 200만 원 내외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내 96개 협력사와 원하청 관계를 맺고 있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사실상 도급 단가를 통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IMF 이후에 노동시장이 2중 3중으로 분절되며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원하청 사업 구조는 비용을 줄이고 이업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사내하청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쪼개놓은 대우조선해양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청의 책임과 노사의 상생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는다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같은 문제들이 반복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5일 노조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 협상을 요구했는데 이틀 후인 17일 경총이 정부의 공권력 집행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번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 고수에 임금 회복 요구를 철회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면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분쟁을 종료하며 이뤄진 면책 합의로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협상 타결에 더욱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공권력 투입에 기대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거두고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업 회장적인 입장을 반성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선과 사적 채용, 자정 능력 없는 윤석열 정부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길 바랍니다. 비선과 사적 채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며 둘러대기 바쁩니다.
대통령 부분의 지인이 여사특보를 불리며 대통령실을 드나들고 1급 보안사항인 나토 정상회담 일정 기획에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되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같이 일했던 수사관의 아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대통령실에 채용되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합 욕설 시위로 논란을 빚은 구구 유튜버의 친누나도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자신의 지인 아들을 압력을 넣어 대통령실에 채용시켰다고 말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막장 행태의 끝이 어디인지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적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니 결국 대통령실 채용은 능력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승리의 대가로 간직을 나눠주는 역관제로 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선과 사적 채용 문제는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인연, 지인 찬스, 고액 후원으로 얼룩져 있고 구구 보수단체와의 밀월관계, 대가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고 있어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사유화가 얼마나 더 있는지 국회가 국민의 눈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더 늦기 전에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정부 사유화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